우와, 뭐 봐? 13개 라이브 채널, 연예 뉴스, 영화, K-팝 콘텐츠까지 다 봐. 진짜? 어디서? MBC 홈페이지와 MBC 앱 확 바뀌었잖아. 새로움을 탐험하는 MBC. 지금 바로 가입하고 무료 이용권 받으세요. 꿈꾸라 청취자 중 한 분은요, SNS에서 본 이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래요. 상냥함이나 배려 같은 건 다 체력에서 나온다. 최근에 너무 정신없고 몸도 힘들다 보니까 주위를 둘러볼 노력조차 하지 않게 됐다는데요. 주말 내내 잠을 청했던 건 잃어버린 나의 상냥함을 찾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했던 오늘. 여기는 꿈꾸는 라디오고요. 저는 DJ 양요섭입니다. 아무 말 없이 내게서 커져만 가는 게 아무래도 이대로는 11월 18일 일요일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는요, K-윌의 말해 뭐해 듣고 왔습니다. 저는 말해 뭐해가 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거였네요. 말해 뭐해 따로였네요. 저는 말해서 뭐해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근데 정말 체력이 떨어지면 이 자연스러움이 떨어지잖아요. 상냥하게 대해도 이게 체력이 안 받쳐주면은 웃는 모습도 어색해지고, 정말 그냥 눈빛부터가 너무 힘든데 억지로 어떤 상냥함을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상냥함이나 배려 같은 것도 다 체력에서 나온다라는 생각도 저도 하고 있고요. 정말 요즘에 제 주변에 감기나 독감 걸린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아프셨으면 좋겠습니다. 체력 관리 잘 하시고요.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일요일 3, 4부에는요 대신 들려드립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배순탁 음악작가님과 함께 한 가수의 대표곡과 신곡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어떤 음악과 오늘 또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들 들려주실지 잠시 후에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광고 듣고 1, 2부에서 여러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그대와 함께 나눌 시간 깨고 싶지 않은 이 순간 지친 하루를 위로해주는 우리만의 공간 꿈꾸는 라디오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I remember very first time in love. I remember. 너도 같은 기분일까? So I'm in love. 왜 이래도 되는지 싶어. 너 때문에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일요일 1, 2부는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방금 듣고 온 노래는요 신선미님께서 신청해주신 청하의 롤러코스터였는데요. 사연도 보내주셨네요. 양디, 저는 오늘 결혼 3주년이에요. 남편이 일이 늦게 끝나서 같이 외식은 못하지만 치킨이라도 먹으려고요. 양디가 축하해주면 더 행복한 결혼 기념일이 될 것 같아요.
남편이 좋아하는 청하의 롤러코스터 신청할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함께 그 날을 축하하면서 뭐 사실 거창한 게 아니어도 그날을 함께 보내고 서로에게 축하해 라는 말 한마디 이렇게 주고받는 게 정말 큰 의미가 아닐까 싶고, 치킨만한 또 음식이 없지 않습니까? 치킨은 사랑이니까요. 정말 저도 진심을 다해서 축하드립니다. 3576님께서 오늘 집에 가는 길에 핸드폰을 보면서 가고 있었는데요. 화면에 집중하는 바람에 이마가 앞에 있던 계단에 부딪혔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안 아프길래 뭐지? 하고 앞을 보니까 계단 뒤에 쿠션이 붙여져 있어서 그런 거더라고요. 계단을 만든 분의 배려가 느껴져서 감동받았습니다. 원모 찬스의 널 생각해 신청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그 계단만 나와 있는 그런 계단이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무슨 소리지? 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 계단만 나와 있어요. 머리가 부딪힐 법한데 이 밑에 고무로 된 쿠션을 달아주셨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보면서 이렇게 걸어 다니시잖아요. 정말 위험해요. 특히 노래 들으면서 휴대폰을 보고 있으면 정말 코앞까지 차가 와도 모르잖아요. 사고 나기 너무 쉽더라고요. 정말 운전하면서는 당연히 보면 안 되는 거고요. 걸어가면서도 가급적이면은 핸드폰은 주머니 속에 넣어두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4265님께서 저는 요즘 들어서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해요. 그냥 전체적으로 기분이 바닥보다 더 아래를 찍는 나날이네요. 그레이의 잘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저는 분명히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생각이고, 들어야만 하는 생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얼마나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분명히 잘 해내실 것 같고, 그 목표 지점까지 분명히 잘 도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4265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3576님의 신청곡 원모어 찬스의 널 생각해, 이어서 4265님의 신청곡 슬리피, 로꼬, 후디가 함께 부른 그레이의 잘. 널 바래다 주는 길 내내 내가 변했다고 말하지, 널 생각하지 않는다고. 너는 두덜대지 언제나. 3576님의 신청곡 원모어 찬스의 널 생각해, 이어서 4265님의 신청곡 슬리피, 로꼬, 후디가 함께한 그레이의 잘,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8492님께서 저를 엄청 좋아하고 잘 따르는 사촌 동생이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생이 된 이후로는 공부를 핑계로 명절에도 혼자 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고 싶었나 봐요. 아직 초등학생인 동생이 전화로 시험 잘 보라고 응원하면서 끝나면 꼭 만나서 놀고 싶다고 하는데 귀여운 응원에 피식했네요. 이모가 말씀하시기를 명절마다 저랑 놀고 싶어서 누나 왔냐고 꼭 물어봤었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미안해지더라고요. 수능도 끝나서 동생을 보러 갈 생각인데 적당한 선물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8492님을 기다리는 사촌 동생이라면 그 어떤 선물보다 함께 놀아주고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 엄청난 선물, 최고의 선물 아닐까 싶어요. 아, 사촌 동생이 이렇게
보고 싶어 하고 그러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저도 사촌 동생, 사촌 형 같이 막 엄청 자주 만나고 엄청 자주 놀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성인이 되고 서로 바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때가 그립기도 하고 가끔 명절 때만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는 하는데 함께 이렇게 보냈었던 시간들이 가끔 생각나고 그러네요. 5803님께서 양디 20살 여학생인데요. 5달 동안 짝사랑하던 오빠가 제 생일이라고 밥 사준대요. 저 뭐 입고 가야 하죠? 그리고 뭘 먹어야 하죠? 밥 먹고 영화 보러 가자고 하면 좀 부담되려나요? 너무 설레요. 여러분 연알못을 구해주세요. 연애를 알지 못하는 그거죠? 연알못을 구해주세요. 신청곡은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그린라이트를 응원합니다. 일단 밥 먹을 때 좀 피해야 되는 음식들이 몇 개가 있죠. 정말 두꺼운 수제버거라던가 좀 흔적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고춧가루라던가 김가루라던가 이런 것들 좀 피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오빠가 저 생일이라고 또 이렇게 밥 사주셨으니까 제가 영화 쏠게요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그린라이트 응원합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5803님의 신청곡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네 맘을 말해봐 난처 비우지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여러분들의 사연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5560님께서 저는 지금 기숙사 가는 길이에요. 내일 학교 가기 싫어요. 벌써 집에 가고 싶네요. NCT U의 7번째 감각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내일 벌써 월요일이라서 학교 가야 되는 생각에 혹은 회사 가야 되는 생각에 괜히 더 지치고 힘들어지고 하잖아요. 참 일요일이 이 오전에는 반가운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아쉽죠. 일요일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월요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8023님께서 양디 저는 매주 2번씩 과외를 하는데요. 갈 때마다 발걸음이 가벼워요. 학생이 키우는 강아지가 너무 귀엽거든요. 사람 온기를 좋아해서 수업할 때마다 옆에 찰싹 붙어서 가만히 쳐다보는데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수업 올 때 즐겁게 오는데 학생이 이번 중간고사 성적이 전교 10등까지 올랐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뿌듯했던 하루였습니다. 메간 트레이너의 Treat Myself 신청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강아지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강아지가 멀뚱멀뚱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서 갑자기 떠오른 글이 있는데 예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연인이 헤어졌는데 그 여자친구분이 올린 글이 있어요. 남자친구는 금방 잊었는데 그 남자친구의 강아지가 안 잊혀져서 강아지가 너무 보고 싶다고 막 울면서 썼던 글이 갑자기 떠올랐네요. 그만큼 강아지가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아마 그 마음이 우리 8023님께서 즐겁게 수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분도 중간고사 성적이 전교 10등까지 이렇게 오를 정도로 서로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5560님의 신청곡 NCT U의 7번째 감각, 이어서 8023님의 신청곡 메간 트레이너의 Treat Myself. 차가운 세상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도 귀를 막고 어제가 오늘이 어제 늦은 자책만 가득한 채 5560님의 신청곡 NCT U의 7번째 감각, 이어서 8023님의 신청곡 메간 트레이너의 Treat Myself 듣고 왔습니다. 성선민님께서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커피 전문점에서 다이어리 행사를 많이 하네요. 무리해서 커피를 한꺼번에 많이 마셔가면서 다이어리 받으려고 애를 써도 막상 받으면 3월까지만 열심히 쓰고 밀리게 되더라고요. 내년 다이어리를 준비하는 거 보니까 정말 올해가 끝난 기분이 들어요. 양디와 꿈꾸라 식구들은 올 초에 다짐했던 것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네요. 남은 한 달이라도 이건 올해 안에 꼭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글쎄요, 저는 그냥 지금 남은 한 달은 절대 감기 걸리지 말고 아프지 말고 독감 걸리지 말고 건강하는 게 목표고요. 여러분들의 2018년 총 목표 얼마나 달성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근데 그 습관이 되기까지의 시간이 뭐 통계적으로 있다고 하잖아요. 66일이었나요? 66일은 참고 버텨야 그게 몸에 밴 습관처럼 남는다고 하는데 3개월이면은 충분히 100일을 거뜬히 넘긴 상태니까. 근데 일기 쓰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저도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하려고 했었는데 역시나 일기는 부지런해야 되더라고요. 들어가서 피곤해서 씻고 바로 잠들고 이러다 보니까 일기를 써야지 하면서도 한 줄이라도 써야지 하면서도 못 쓰게 되더라고요. 부디 내년에는 일기를 한번 정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지연님께서 안녕하세요. 노잼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기력하고 재미없고 우울하고 외롭고 축 처지는 그런 다 재미없는 때요. 제가 요즘 그런 것 같아요. 내일이 기대가 되지 않고 귀찮아가 입에 붙었어요. 내일은 또 월요일이네요. 이 노래가 딱 맞는 것 같네요. 한올의 귀찮아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노잼식이라는 말이 유행이 있을 정도로 모두가 겪는 시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알고 있는 시기잖아요. 노잼 시기. 저도 분명히 지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하는 일이 막 그렇게 즐겁거나 보람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나가더라고요. 내일은 또 월요일이라 하필 또 내일 또 월요일이어가지고 내일은 더 분명히 좋은 날이 될 거예요. 이렇게 조금 자그마한 기대를 가지면서 지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설지연님의 신청곡 한올의 귀찮아 듣고 올게요. 귀찮아 다 귀찮아 오늘따라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고 싶어 누군가 내 일을 대신해줘 쓰면 좋겠는데 귀찮아 다 귀찮아 주위 시선이 참 문제야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2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9089님께서 양디 저번 주부터 엄청 바빴는데
주말에 해외 일정까지 겹쳐서 제대로 쉬지도 못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몽롱한 상태로 주차를 하다가 벽에 그만 차가 긁혀버리기까지 했답니다. 정신이 확 들긴 했지만 너무 놀랐어요. 양디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어가면서 일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무리하지 않으려고 해도 정해져 있는 스케줄은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인분들, 모든 학생분들이 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럴 때일수록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조심해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잠을 잘 못 자요. 새벽에는 연습하느라 못 자고 아침에 또 스케줄이 있어서 못 자고 이러다 보니까 막 몽롱한 상태로 다니다 보면 어디에 잘 부딪혀요. 가면서 이렇게 가면은 분명히 여기에 내 다리가 부딪힐 텐데 하면서 부딪혀요. 그러고 아파하고. 참 잠의 소중함을 이럴 때 뭐 신곡이 나오기 직전이나 신곡을 활동하면서 어떤 연습을 한다거나 콘서트 연습을 한다거나 이럴 때 정말 많이 느껴요. 새벽에 스마트폰 안 보고 잠들기가 쉽지만은 않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안 보면서 잠에 들려고 합니다. 잠이 참 중요합니다. 네. 2부 끝곡으로 나얼의 언젠가는 들으시고 저는 3부에서 배순탁 음악 작가님과 함께 대신 들려드립니다. 시작할게요. I dream 참 달콤한 꿈을 매일 그대를 기다릴게요. 내일도 내 꿈에 찾아와 줘요.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3부 첫 곡으로 웅산의 On a Sunny Day 매일 그대와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 대신 들려드립니다. 시작할 텐데요. 문가람님께서 항상 일요일 밤 이 시간에는요 과외 끝나고 다시 기숙사로 돌아가는데요. 양디와 배순탁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면 뭔가 오빠들이랑 같이 가는 기분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항상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오늘도 문가람님 외롭지 않게 든든하게 저희 배순탁 작가님과 함께 신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요. 배순탁 음악 작가님과 함께 한 가수의 대표곡과 신곡을 함께 들어보는 대신 들려드립니다. 시작할게요. 한 가수의 대표곡과 신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 대표곡의 대, 신곡의 신, 대신 들려드립니다. 이 시간을 음식에 비유하자면 비빔밥이라고 할 수 있죠. 발라드, 힙합, 댄스 음악에 이분의 자기 자랑까지 골고루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다 섞어 놓으면 이상하게 또 맛은 있더라고요. 마법의 양념장 배순탁 음악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법의 양념장. 네네네. 마치 라면 스프 같다는 뜻인데요. 혹시 동의하시나요? 글쎄요, 뭐 마법의 양념장 하면은 또
백종원 씨가 생각이 나는데 네. 그죠? 아무래도 그쵸. 그런데 이거는 뭐 그 얘기 했나요? 어떤 손흥민 선수? 이야기 안 하신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 얘기한 적 없죠? 글 아, 쓴 거. 손흥민 선수에 대한 네. 글을 적으신 거는 아, 글 쓴 거 그 이후. 아니요. 그 이후 없어. 아, 그럼 또 해야지. 에필로그인가요? 네. 이제 그 예전에 그 가수 정준영 씨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프랑스에서 이제 레스토랑 열어가지고 요즘에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맞아요. 뭐 프랑스니까 상관없잖아요, 이거. 네. 그죠? 그런데 정준영 씨랑 손흥민 씨랑 친해요. 네. 네, 되게 절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준영 씨한테 제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쓴 패션지에 쓴 글을 보내서 손흥민 선수한테 팬심을 가득 담아서 썼다고 보여달라. 전해달라.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답장이 왔습니다. 와. 네, 정말 감사히 잘 읽었고 네. 정말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감사하다고. 네. 아, 진짜 세계적인 제가 못 월드스타입니다. 믿겠죠?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 전 믿고 있어요. 예. 전 믿고 있었습니다. 네. 아, 축하드려요. 네, 그래서- 피드백이 바로 왔네요. 네, 답장이. 정준영 씨한테 일단 감사드리고 어쨌든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좋아하시잖아요. 네, 또 저 너무 축구를. 좋아하죠. 네, 그래가지고 참 어쨌든 손흥민 선수랑 건너 아는 사이가 된 거잖아요. 이제. 아, 부럽습니다. 네, 한 단계만 건너면 아는 사이. 이거를 케빈 베이컨의 법칙이라고 이 세상에 몇 달이만 건너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여섯 달이었어요. 네, 6달이 맞을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한 달이. 아, 부럽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김민정님께서 네. 꿈꾸라 작가님들 일요일엔 배 작가님을 위한 대본 없는 토크 타임 꼭 넣으셔야 할 것 같아요. 배 작가님이 대본대로만 하면 더 이상할 것 같거든요.라고 보내주셨는데 네네네. 사실 작가님의 모든 토크에는 대본이 없고요. 그 대표곡에 대한 네. 설명은 어느 정도 적혀 있어요. 저의 지식을 위해서 네네네. 적혀 있는데 예, 예. 신곡에는 또 가볍게 한 3줄 정도밖에 그렇죠. 적혀져 있지 네네. 않아요. 이게 네, 다 뭐. 배순탁 작가님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렇죠.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네, 말씀드리고 이거는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기가 조금 부끄럽잖아요. 아니, 전혀. 아, 그래요? 그럼 직접 한번 해주세요. 네, 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영문학도니까 네. 영문학도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중에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라는 게 네. 있습니다. 이 율리시스가 영문학에서 어떤 위치로 평가를 받냐면 바로 의식의 흐름.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써진 네. 책이어서 아주 유명하거든요. 네. 예, 제가 이제 방송을 의식의 흐름대로 하죠. 맞습니다. 갑자기 아까 대본에도 없는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하시고 네. 근데 청취자분들 반응 중에 신기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수킨님께서 13개월 딸아이 방금 재우고 편안한 마음으로 육아 퇴근을 하고 이어폰 꽂고 방송 듣네요. 룰루랄라. 예전에 태교로 배 작가님 나오시던 방송 자주 들었는데 하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네네. 아니, 태교로 배 작가님 방송을 들으셨대요. 이거는 굉장한 어떤 뭐랄까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요. 네. 사실 태교로 좋은 방송은 꼭 잔잔해야 된다는 건 약간 고정관념인 것 같고 네. 제일 중요한 건 엄마가 기분이 좋아야 된다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네. 엄마가 기분이 좋아야지 그 안에 애도 기분이 좋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레알 엄마가 지금 이렇게 맞다고 하잖아. 우리 피디님 고개를 크게 끄덕끄덕 하셨어요. 네. 아,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제 방송을 듣고 만약에 기분이 좋으셨다면 네. 아이한테 뭐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맞습니다. 아이가 잘 태어나서 네. 멋진 아이로 네. 성장하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네. 오늘 방송으로도 태교하시는 분들 네네. 혹시라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음흠. 저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럼요. 오늘도 방송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행복의 가장 큰 기반은 내가 즐겁고 행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방송은. 예. 맞아요. 그래야 내가 기분이 좋고 즐거워야 이 즐거움을 전달하죠. 내가 기분이 맞아요, 좋고 맞아요. 힘들어. 일하기 싫어. 이러면 안 티가 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배순탁 음악 작가님과 함께 이제 잘 끊어. 네. 티 났나요? 네. 대신 들려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신곡 소개해 주세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 그룹이고요. 밴드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제가 모던 락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던 락 하면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네. 딱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 밴드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넬의 헤어지기로 해라는 곡입니다. 새 앨범 행복했으면 좋겠어의 타이틀곡이고요. 네. 넬이 뭐 그렇게 앨범을 자주 내는 편은 아닌데 맞아요. 2년 2개월 만에 새 앨범이고 아주 차분한 네. 굉장히
정적인 느낌의 노래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터지는 부분이 있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터지는 부분마저도 없는 아주 정적인 무드로 일관하는 그런 네.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넬의 뭐 감수성이야 좋아하시는 분들 마니아층이 완전히 단단하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무슨 뭘 봤는데 김종환 씨가 네. 뭐 이렇게 소셜 미디어 SNS를 하다가 그냥 그럼 공연할까 해서 막 공연하고 그러던데 이 친구들은요. 네, 진짜 그러더라고요. 팬들이 막 공연 좀 해주세요 하니까 그 자리에서 오케이 그럼 공연하지 뭐 해가지고 대관을 네, 막 잡아가지고 공연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와. 팬들과의 소통도 되게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네. 어마어마한 소통을 하시네요. 네. 대관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디 된다 해가지고 막 대관해가지고 티켓팅 갑자기 티켓팅 시작하고. 갑자기 딱 시작하고 네, 그런 식으로 아주 재밌게 네. 또 활동을 하시는 걸로 보면서 네. 참 이런 것도 참 보기 좋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도 했었고 네. 이제 모던 락이라는 거에서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모던 락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모던 락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197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 네. 이전까지는 락을 지금은 이제 클래식 락이라고 합니다. 고전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네. 얘기하면 그 기준이 뭐냐면은 197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펑크 음악인데 네. 펑크 음악과 그러면은 클래식 락의 차이는 뭐냐면은요. 펑크는 조금만 연습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클래식 락은 예를 들어서 뭐 레제플린, 뭐 핑크 플로이드 네. 어마어마한 수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펑크 락이 나오면서 누구나 음악을 할 수 있다. 좀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렇죠. 음악이겠네요. 그 네. 펑크 락이 그래서 이후에 모던 락의 시초가 되는 거고요. 이 네. 펑크에 기반한 모든 음악을 모던 락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모던 락이 펑크는 이제 크라잉넛 같은 그룹들. 크라잉넛도 그래서 모던 락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그죠? 네. 근데 크라잉넛은 이제 어마어마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라이브를 정말 잘하죠. 멋있죠. 네. 그냥 단순하게 거친 밴드가 아닙니다. 진짜 잘합니다. 맞아요. 근데 모던 락이 우리가 그래서 그 펑크로부터 파생했지만 네. 굉장히 그걸 부드럽게 갈고 닦은 락 음악이다. 그러면 네. 펑크 락 네, 이게 펑크. 네. 모던 락의 시초인 그렇죠. 거네요. 흑인 음악 펑크랑은 다른 펑크. P. 그죠? 펑크. 네, 펑크. 네. 네네네네. 정말 내일 신곡이 나와서 내일 또 나오시거든요. 내일 나와요? 네. 내일 나옵니다. 예. 네, 많은 이거 분들 바로 기대해 쳐야 돼. 주시고요. 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은 뭐 사실 내일은 뭐 낮에 들어도 좋고 맞아요. 아침에 들어도 좋은데 딱요 꿈꾸라 시간에. 꿈꾸라 시간에 할 때 듣는 맞습니다. 게 최고죠. 맞습니다. 네. 제가 고른 넬의 대표곡은요. 기억을 걷는 시간입니다. 네네네. 이 노래 사실 첫 도입부부터 누구나 알 수 있는 대표곡이잖아요. 이 노래는 정말 저는 위대한 발라드라고 일종의 발라드 형식이죠. 네. 위대한 곡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곡의 가장 놀라운 점은 제가 방송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이 곡이 5분이 넘는다는 겁니다. 거의 맞습니다. 5분입니다. 네. 5분이 넘거나 하여튼 5분 안팎이에요. 짧은 곡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짧은 곡의 시대에 여전히 사랑받고 있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변주나 화려한 그런 곡도 아니고요.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가슴을 싹 이렇게 장악하는 뭔가 힘이 있어요. 이거. 맞습니다. 네. 안 그래도 한 인터뷰에서 기억을 걷는 시간이 5분이 넘기도 하고 또 확 터지는 클라이막스가 없다는 점에서 타이틀이 안 될 뻔했다고 했는데요. 저는 사실 고음은 당연히 터지고 그 악기에서 뭔가 변주가 생겨가지고 팡 터지는 부분은 네. 노린 거잖아요. 그렇죠. 터지기를 바라면서 노린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보컬 김종환 씨의 그 아직도 하는 네. 부분으로 저는 이미 네. 클라이막스로 시작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멋진 곡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첫 연주나 첫 목소리가 딱 흘러나올 때 이거 뭐야? 하면서 귀를 바로 기울이게 그쵸. 되는 그런 곡들이 있죠.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도요. 저도 진짜 가끔씩 찾아 듣는 곡이고 그때마다 감동받는. 맞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입니다. 4집의 Separation Anxiety. 뭐 타이틀곡이죠. 네. 이 앨범의 타이틀곡이기도 하고 분리불안이란 뜻이잖아요. Separation Anxiety. Anxiety. 네. 그런데 뭐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사실.
감정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분리 불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혼자서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어떤 외로움에 대한 네. 예, 불안 그런 것들을 담아낸 곡이고 제목을 잘 줬어. 그러니까요. 기억을 걷는 시간. 시간. 걷는이 핵심인 거야. 걷는. 그렇죠. 예. 기억을 걷는 시간. 예. 제목조차 마치 노래 가사 말처럼 예. 너무 아름답고 이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목에서부터 일단 승패가 갈렸다. 맞습니다. 뭐 그렇게 봅니다. 네. 네,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넬의 대표곡 기억을 걷는 시간, 이어서 신곡 헤어지기로 해.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았죠. 아직도 너의 모습이 보여 아직도 너의 온기를 느껴 오늘도 난 너의 시간 안에 살았죠.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겠으니까 그 어떤 설명도 아무 말도 하지 마. 붙잡고 넬의 대표곡 기억을 걷는 시간, 이어서 신곡 헤어지기로 해 듣고 왔습니다.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배순탁 음악 작가님과 함께 대신 들려드립니다.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신곡 소개해 주세요. 네. 요거 선정하면서 이 노래도 참 많이 들었는데요. 네. 다이나믹 듀오의 신곡이 나왔습니다. 북향 오혁 씨가 피처링을 했습니다. 혁오의 보컬이죠. 네. 11월 12일에 발매됐고 저는 어떤 분위기일 줄 궁금했는데 사실 오늘 약간 분위기가 약간 요런 쪽으로 가네요. 쓸쓸하고 감성적이고 가을하고 네, 이제 겨울이 올 것을 미리부터 예감하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 네. 맞아요. 방금 그 넬의 곡도 그렇고 네. 이 사실 북향이라는 곡도 비슷한 정서, 물론 장르는 다르지만 네. 비슷한 정서를 갖고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북향인 거는 제가 알고 있는 그 북향 그렇죠. 맞는 거죠? 예. 집의 북향. 예, 집의 북향. 네. 예. 근데 요즘 아파트는 북향도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부동산 찾아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북향도 볕이 잘 들고 아, 네네네. 북향도 좋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네. 그러니까 뭔 향이 제일 좋은 거예요? 남향이 남향이 이제 제일 좀 좋은 거 맞죠? 볕이 잘 들죠. 네, 네. 제일 볕이 잘 들죠. 네. 그래서 외로우니까 북향이라고 제목을 지은 거 맞죠? 그러니까 북향이 해가 좀 덜 들고 음흠. 좀 쓸쓸함이 느껴지죠. 이 북향이라는 단어에서 좀 차갑고 춥고 외롭고 이런 감정들이 좀 느껴지는 것 그거는 같아요. 뭐 제가 절절하게 경험을 했죠. 왜냐면은 20대 때 아버지랑 둘이서 네. 이제 지하 단칸방에 둘이서 한 방에 살 때는 네. 한 방에 살 때는 그때 제가 절절하게 느낀 것 아. 뭐냐면은 인간이 공간을 만들지만 결국 공간이 인간을 만든다라는 것. 네. 왜냐면은 그 뒤에 드디어 그 지하 스판 곰팡이 쓸어 있는 단칸방을 나와서 살았을 때 나와 그 단칸방에 살았을 때 나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다. 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햇볕이 드는 방에서 일어나는 나와 그러니까 일어났는데 밤인지 낮인지 구분을 못할 그런 방에서 살던 나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공간이 그렇죠. 나의 정서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이 그 공간을 만들었습니다만. 네. 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와. 네. 사람이 공간을 만들지만 공간이 사람을 만든다. 네. 와, 명언인데요.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네. 네, 그걸 제가 처절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정서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가 이상한데 하여튼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제가 고른 다이나믹 듀오의 대표곡은 김범수 씨가 피처링한 Good Love. 이 노래 좋아합니다. 네. 저도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사실 명곡들 너무 많잖아요. 네. 죽일 놈이라던가
그 링마벨이라던가 링마벨 뭐 출첵. 네, 예. 떠오르는 대표곡들은 너무 많았는데 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해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이 곡도 좋고 뭐 사실 링마벨은 그 아니타 워드의 원곡이 있죠. 그걸 이제 샘플링을 해가지고 네, 아주 정말 멋지게 잘 썼고요. 나얼 씨가 피처링을 했었죠. 네. 링마벨 한 다음에 근데 그때 언제든지 맞아요. 링마벨. 정말 그 나얼 씨의 보컬이 그때 센세이션이었어요. 네네네네. 4집 타이틀곡은 솔로였어요. 솔로였는데 뭐 굿러브, 어머니의 된장국 등 정말 명곡 많았는데 제가 연습생 때 이 앨범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의 된장국 네. 특히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 이거는 사실 좀 굉장히 감동적인 노래죠. 그러니까요. 사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된장국을 잘 못 끓이세요. TMI 네네네. 감사합니다. TMI 알려주셔서. 저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 좋아합니다. 된장찌개보다는 된장국보다는 김치국. 김치찌개 말고. 언떤 건지 알아요. 네, 김치국 어떤 건지 알죠. 알아요. 네. 그게 해장에는 최고야. 지금 왓 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해장에는 네. 그게 최고야. 감사합니다. 네. 굿러브는요. 당시 여자친구에게 바치는 곡이었다고 하는데 이건 몰랐어요. 지금 개코 씨가 네. 그분과 결혼을 하셔서 아하.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또 뭐 최근에는 이제 그 최자 씨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먹는 쪽으로 또 완전히 풀리셔가지고 최자 씨 때문에 내가 뺏긴 집이 한둘이 아니야. 최자 로드가 생길 정도로. 네. 내가 그 숙대 입구 쪽에 있는 라면집 네. 내가 먼저 갔다고. 알겠습니다. 화내지 마시고요. 네. 거기 그 닭 육수로 국물 뻗거든요. 네. 시오라면. 네. 아 진짜 그 집은 진짜 보석 같은 집인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노래뿐만 아니라 날개뼈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정말 이거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날개뼈가 어떤 노래길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들어봤는데 네. 이것도 달콤한 사랑 노래예요. 네. 날개뼈 정말 제목처럼 날개뼈도 아름답다 뭐 이런 내용이었었던 것 같은데 이 굿러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노래도 알고 계시겠지만 함께 곁들여서 들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날개뼈. 저 지금 바로 제가 네. 또 양현섭 DJ를 믿잖아요. 네. 바로 체크해 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 체크. 나중에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랑 노래네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 네. 가사 보고 있습니다. 네. 날개뼈. 알겠습니다. 광고 먼저 듣고요. 다이나믹 듀오의 대표곡 굿러브 이어서 신곡 북향 듣고 오겠습니다. 내 방 창문은 북쪽을 향해 있어 하루 종일 해가 들지 않아 삭막함에 화분을 키워도 다이나믹 듀오의 대표곡 김범수 씨가 피처링한 노래 굿러브 이어서 신곡 오혁 씨가 피처링했죠. 북향 듣고 왔습니다.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배순탁 음악 작가님과 대신 들려드립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신곡 소개해 주세요. 네. 이 그룹은 뭐 아주 막 대중적으로 널리 성공한 건 아니지만 네. 흑인 그루브 타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2인조입니다. 기본적으로 턱시도의 네. Holiday Love라는 곡 가져왔습니다. 이제 네. 뭐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요. 네. 존 레전드도 뭐 크리스마스 앨범 냈는데 이렇게 산타 모자 쓰고 있더라고요. 존 레전드가 귀엽더라고요. 네, 그런 곡들이 많이 발표되는데 네. 그런 뭐 이제 크리스마스를 노리고 맞아요. 발표된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턱시도 음악은 딱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신스팝 기반인데 네. R&B, 소울
그리고 약간의 힙합적인 느낌 그런 네. 것들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우리가 바이브라고 하잖아 보통 바이브 그 느낌, 네. 흑인적인 느낌. 그런 것들이 언어로 설명하기 참 묘한 그런 느낌을 아주 잘 살리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그 느낌. 네, 그 그루브가 네. 아주 쫄깃해요. 음. 그 쫄깃한 그루브가 있어요. 네. 우동면처럼 쫄깃해. 쫄깃한 우동 드시고 싶으신가 봐요. 아, 우동 나 완전 좋아하죠. 우동도 그런데 약간 좀 정말? 달라요. 이 의식의 흐름대로 지나가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동도 이제 쫄깃한 면이 주가 되는 우동이 있고 네. 조금 일본에서 밑으로 이제 내려오면 네. 면이 좀 이렇게 흩어지는 네. 스타일의 우동이 있고 우동도 이 면에 따라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네. 면도. 네네. 네. 아, 저는 사실 턱시도 이 그룹에 대해서 네.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네. 처음 알게 됐어요. 네. 근데 그 배 작가님께서 대표곡도 추천해 주셨잖아요. 네, 그게 제일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많았어요. Do It. 네. 사실 저는 턱시도라는 그룹은 몰랐지만 이 노래는 알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다니까. 들어봤더니 네. 아마 청취자분들도 턱시도라는 그룹은 조금 생소하시더라도 이 Do It 이 노래는 이 노래구나 라고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가지고 네. 기본적으로 그 메이어 허슨이라는 소울 뮤지션하고 네. 힙합 프로듀서 제이크 원으로 구성된 미국의 듀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아주 복고적인 흑인 음악을 하는 그런 듀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턱시도 입어 보셨습니까? 턱시도 입어봤죠. 입어봤습니까? 턱시도를 어. 저는 사실 오늘 턱시도의 스펠링도 처음 보거든요. 예. 네, 이게 맞는 스펠링인 거죠? 그렇죠. 네, 굉장히 턱시도. 굉장히 처음에는 조금 생소했었는데 예. 턱시도를 입어본 적 있죠. 뭐 시상식이나 이럴 때 불편하죠, 약간. 불편하죠. 근데 멋있어요. 근데 그런 음악을 하는 그룹 같다 네. 하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음악 들으면은 네. 딱 턱시도 같아요. 네. 음악이 불편하다는 건 아니고 맞아요. 약간 세련된 느낌, 네. 쫙 빼입은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이 확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 턱시도를 입을 때의 나와 그냥 대충 맞아요. 추리닝 입을 때 나는 다른 사람이거든. 정말 네. 이 행동부터가 달라지고 무대에 섰을 때도 어떤 무대 의상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럼요. 노래도 달라져요. 제스처도 달라지고.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는 이제 뭐 꼰대 같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나이가 들수록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을 해야겠지만 형식이 내용을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형식이 내용을 결정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게. 형식이 내용을 결정하는. 우리 보통 내용을 먼저 따지잖아요. 어릴 때. 그쵸. 형식 뭐 필요. 그런데 형식에 따라서 내용이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옷 입으면 마음가짐 달라지고요. 나의 내용, 내 안의 내용이 달라지고요. 어떤 집에서 사느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들을 좀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의식주가 중요하다는 게 네네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네. 돈을 무시하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인간의 네. 아주 기본적인 존엄이 무너져요. 기본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수성해야 할 마지막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무너져요. 하지만 돈이 전부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네. 이런 어떤 교훈. 멋있습니다. 네. 턱시도 저는 안 입어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번에 턱시도까지는 아니고 정장 정도 입은 거를 섹션 거기서 이 정장 비슷하게 입어봤는데 제대로 된 턱시도는 사실 입기가 힘들죠. 불편하잖아요. 네. 그런데 턱시도 하면은 또 저희 세대는 뭐냐면 턱시도라고 영화가 있어요. 턱시도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성룡이 주연이에요. 성룡이 주연인데 볼만해요. 뭐냐면은 턱시도가 무기야. 우와. 약간 킹스맨 같은 느낌. 킹스맨 같은 거예요. 턱시도 자체가 무기야. 네. 그래서 성룡이 원래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영화에서는 무예의 달인으로 안 나와요. 제 기억은 그래요. 그래가지고 턱시도를 입으면 막 턱시도를 입으면 날아다니는 멋있네요. 그런 걸로 기억을 해요. 네. 나중에 한번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턱시도의 대표곡 Do It 이어서 신곡 Holiday Love. Ooh, I got a new one for you.
I like the way that sounds. I'm about to do it for you. I like to break it down. This joint has got me open. Ooh, that's my favorite song. I put my thing in motion. I do it all night long. 턱시도의 대표곡 Do It, 이어서 신곡 Holiday Love 듣고 왔습니다. 대신 들려드립니다.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은 좀 제가 전반적으로 좀 오버한 것 같습니다. 왜요? 아까- 이미 한 시간 동안 다 하셔놓고. 아까 네. 그 영화 턱시도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왜요? 그냥 조금 더 나간 것 같아요. 오늘 네. 방송에 대해서 조금 반성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런데 또 그 뒤에 음악 나가는 동안 찾아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성룡이 거기서 그냥 택시 기사로 나옵니다. 무술 고수가 아니라. 오버하신 것 같아가지고 바로. 제 기억력이 안 틀렸구나. 네. 아직까지는 살아 있구나. 네. 라는 거를. 그리고 오늘 멋진 명언 많이 들려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배워갑니다. 예, 열심히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들으면서 작가님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꿈꾸러 같이 듣자 했잖아요. 안 들려요. 왜 못 들은 척해요. 당신을 기다리는 내 눈빛 알잖아요. 이리 와요. 포근한 꿈 꾸자고요. 양효섭의 꿈꾸는 라디오. 11월 18일 일요일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윤건의 걷다, 이 곡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제 꿈에 놀러오세요. 날